13번째 수업은 이제 인터랙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게임 내에서 많이 사용된 인터랙션은 공질, 그리고 칼질, 그리고 총질이 있다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칼질 살펴봤죠. 오늘은 공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질 구현. 음, 공을 던지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공 던지기를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몽트지 노트 파일을 통해서 인터랙션 동기화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볼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건 어떻게 되냐면, 그레니가 볼을 던지는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애니메이션 중간에 볼이 생겨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공을 공간 위로 날려보내는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물리 엔진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중력과 질량을 설정하고 충격량을 가함으로써 공이 날아가게 해주는 이제 방법이 되겠다. 음, 그런데 오늘은 요 물리 엔진을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고 얼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요거는 날아가는 어떤 총알이라든가 공과 같은 발사체의 물리적 움직임을 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제 물리적인 계산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리 엔진, 얼리얼 엔진의 물리 엔진을 과 동일하게 계산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어,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쓰지 않고 이 컴포넌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발사체 운동 컴포넌트를 통해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에다가 초기 속도를 부여해 주면은 그쪽으로 쭉 날아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이런 낙하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먼저 공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좀 만들고 캐릭터가 이 공을 어, 이제 던지는 동작에서 이 공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습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만들었던 거는 이렇게 칼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앞에 음, 나무를 베는 거였죠. 먼저 공을 던지는 동작이 필요하니까 믹사모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믹사모. 그래서 믹사모 접근해서 애니메이션에서 공 던지는 거 찾겠습니다. 드로우를 찾아보면 몇 개 나오는데 두 번째 거 요걸 쓰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그리고 위다웃 스킨으로 해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다운로드. 그러면 드로우 FBX가 준비가 됐고, 요거를 이제 엔진 내에서 임포트해서 활용해 봅시다. 스로우 FBX를 애니메이션 폴더로 갖고 와서 배치하면 되겠죠. 창이 나오면 그래니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임포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 끝나면 드로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드로우. 잘 되고 있죠? 프리뷰 에셋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 지우고 시작할게. 스켈레톤 가서 라이트 핸드에 붙어 있는 스워드 소켓 밑에 들어있는 프리뷰 에셋을 지우겠습니다. Remove all attached asset.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볼 같은 경우도 볼이 나오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볼 소켓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달아놨거든. 볼 소켓이라고. 소켓 하는 방법은 라이트 핸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애드 소켓 한 다음에 이 이름을 라이트 핸드 소켓으로 볼 소켓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볼 소켓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다음으로는 볼을 좀 만들어 볼 텐데 볼. 볼에 대한 블루프린트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음, 여기에 왼쪽에 쉐입스에서 스피어 선택한 다음에 쭉 갖고 오고 볼에 대한 요 속성을 무버블 속성으로 바꿔준 다음에 한 0.2 정도로 해볼까요? 0.2 정도로 볼 이렇게 조금 크게 합시다. 0.3으로 해서 일단 좀 공이 충분하게 크기가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머트리얼을 공에 해당되는 머트리얼인 요거 담아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프리뷰 에셋으로 붙여보기 위해서는 요 모양에 맞는 스태틱 메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곧장 블루프린트로 바꾸지 않고 얘를 스태틱 메쉬로 먼저 변환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얘는 사실은 쉐입에서 수표를 갖고 와가지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텍스트를 입혀가지고 만드는 상황인데 이 자체를 하나의 고유의 스태틱 메쉬로 만들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머지 액터 기능인데 요 액터를 현재 선택한 다음에 액터를 선택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오게 되면 멀지 액터라는 게 보일 거야. 보이죠? 멀지 액터를 머지 하면은 이 액터 자체를 스태틱 메쉬로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죠? 싱글 메쉬로 바꾼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이용해 볼 거거든. 멀지 액터 누르면 이렇게 새롭게 만든 스태틱 메쉬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폴더 선택하고 이름을 스태틱 메쉬니까 스태틱 메쉬 그리고 볼이라고 해봅시다. 볼. 음, 이렇게 되면 아예 이런 스태틱 메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붙네. 자동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으니까 요거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SM4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스태틱 메쉬.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스태틱 메쉬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요 볼이 나오는 위치를 한번 좀 잡아볼 텐데 음, 스켈레톤에 가가지고 이제 볼 소켓에다가 밑에다가 프리뷰 에셋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SM 볼로 한번 붙여봅시다. 자, 붙여보면 여기서 소켓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소켓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볼의 손끝에 어차피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 실제로 이제 드로우 해보면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드로우 한번 해보면 이것도 좀 버그죠? 다시 껐다가 켜야 되겠습니다. 에디터를 껐다가 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드로우. 왜냐면 이번에는 뭐 공을 던지는 느낌, 위치에 따라서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드로우 애니메이션과 공의 토끼까지 한번 잡아봤고, 이 드로우 애니메이션을 이제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몽타지에서 앞에서 우리가 칼질 만들었던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공을 던지는 애니메이션 몽타지를 만들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몽타지를 클릭한 후에 음, 현재 칼질까지 들어갔죠? 여기 뒤쪽에다가 드로우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드로우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갖고 와주고, 그리고 섹션도 추가해야겠지? 엔터 몽타지 섹션, 그 다음에 드로우라고 섹션을 추가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으로 플레이하도록 요 링크가 달라붙게 되는데, 이것은 몽타지 섹션에 가서 리무브 링크 해줌으로써 없애주면 되겠다. 잘못 붙였네요. 이거를 엉뚱한 걸 집어넣네. 뭐, 스로우를 연결하겠습니다. 오케이. 스로우 잘 되고 있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몽타지 만들었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라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칼질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공질 애니메이션 하도록 수정해 봅시다. 그래니로 가서 여기에서 보면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슬래시를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슬래시가 아니고 드로우 섹션을 플레이하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이 뒤에 거는 일단은 나중에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제너레이트 오브레 이벤트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삭제해서 없애주고, 이것도 일단 삭제해서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제 던지는 옵션 들어가고 있죠. 지금 칼이 붙어 있었네. 그치? 인터랙션 그래니 가가지고 뷰포트에서 요 스워드 필요가 없죠. 삭제를 할 텐데, 그냥 좀 삭제하기 아까우니까 요거 그냥 냅두고, 대신 요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야 되니까 요 SM 스워드 같은 경우는 컬리전에서 아예 프리셋을 노 컬리전으로 아예 바꿔버리겠습니다. 노 컬리전. 아무 의미가 없게 해주고, 그 다음 실제로 요거를 이제 게임 중에 보이지 않게 해서 하이드, 아니면은 비지블을 꺼버리겠습니다. 꺼버리면 아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컬리전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거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 개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혹시나 이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이제 플레이 해보면 던지는 동작이 잘 만들어졌죠. 음. 이제 공을 던져 볼 텐데, 그러기 전에 이 공에 대해서 좀, 현재 여기 공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이건 우리가 스태틱 메시로만 만든 것일 뿐이고, 그지? 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SM4 있잖아. 얘를 이제 공간에 배치하고 이걸 통해서 블루프린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었던 거는 스피어를 갖고 와서 확대 축소한 거니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음, 완전히 새로운 스태틱 메시로 만든 요 공 있잖아.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블루프린트로 만들도록 합시다.
블루프린트로 만든 이유는 이게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공이 아니고 프로젝션, 그러니까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공간을 날아가는 기능을 갖는 이제 그러한 액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쓸 수 없고 블루프린트 클래스화 시켜야겠지. 자, 선택한 후에 오른쪽에서 블루프린트 전환 버튼 누른 다음에 이름 뭘로 할까? 이름을 블루프린트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라잉 볼이라고 해보죠. 플라잉 볼, 플라잉 볼. 그리고 셀렉트 합시다. 그러면 플라잉 볼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어. 자, 요거는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히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만 하나 들어있는 액터인데 이제 여기다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컴포넌트 창에서 플러스 애드 버튼 눌러서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라는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합시다.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맨 처음에 넣어주면은 몇 가지 좀 기본 설정이 있거든. 그걸 좀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 이제 이니셜 스피드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요 공에 적용되는 초기 스피드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내가 공중으로 발사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공중으로 초속 한 200cm per sec로 발사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공중 방향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서 방향에 대한 속도를 체크할 텐데 지금 여기가 x가 1이고 y 0, g가 0이 되어 있잖아. 위로 보내려면은 x를 0으로 바꾸고 g축 방향으로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컴파일 해봅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이 공은 맨 처음에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x, y, g 요 g축 방향으로 초속 200cm per sec를 갖는 방식으로 발사가 된다. 요걸 한번 확인해 보죠. 어,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플레이 해볼게 하면은 살 총알이 바로 발사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쵸? 아, 요거 지금 보니까 모빌리티가 설정이 안 되어 있었네. 그치? 그걸 잘못했네요. 그쵸? 얘의 모빌리티 속성을 무버블로 바꿔주고 그리고 맨 처음 플라잉 볼에 가서도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의 초기 설정을 무버블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애시당초 스태틱 메시 배치한 다음에 무버블로 하고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값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 무버블로 바꿔서 제대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볼까요? 근데 좀 공이 위에 올라갔다 떨어진 게 잘 안 보이지. 예, 따라서 여기서는 요 앞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공이 움직인 것 같은데 정확히 안 보이죠? 이런 경우 플레이를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 요 공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공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플레이가 개입돼서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에 개입 없이 그 물체들의 시뮬레이션만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현재 뷰포트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여섯 번째 항목에 시뮬레이트가 있잖아. 요거는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플레이어 개입이 없이
그냥 물체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시뮬레이션만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성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해.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요 캐릭터, 요 이제 공을 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그러면 혹시 느꼈니? 위로 살짝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지금 초속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플라잉 볼의 초속을 200이 아니고 2000으로 해보겠습니다. 2000으로. 그러면 2m/s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면 조금 아마 느낌 다를 거야. 다시 플레이 해보면 어, 다시 시뮬레이트 해보면 음, 볼로 간 다음에 시뮬레이트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지금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요건 지금 또 너무 또 빨리 튀네요. 그죠? 아까 내가 200으로 해야 되구나. 200. 200으로 200. 그리고 시뮬레이트. 티가 별로 안 나네. 한 500으로 할까요? 500? 500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시뮬레이트. 자, 그러니까 위로 쭉 발사됐다가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발사됐다가 떨어집니다. 시뮬레이트 누르면 쭉 발사됐다 떨어집니다. 위로 쭉 발사 떨어지지? 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이번에는 방향을 X, Y, G에서 위로 가지 않고 X축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1빵빵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방향이 되겠고 X 방향으로 초속 이만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트 하게 되면은 앞으로 쭉 날아가죠? 시뮬레이트 해보면 앞으로 쭉 날아갑니다. 즉, 이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음.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좀 있다. 지금 요 이제 공 같은 경우 보면 공을 보게 되면 현재 월드 좌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로컬 좌표 표시하니까 이쪽 방향 로컬 좌표에서는 현재 이쪽 방향이 앞쪽 방향, 오른쪽 위쪽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게 이제 로컬 방향이고 이걸 회전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봅시다. 앞쪽으로. 그러면은 얘가 현재 가지는 로컬 축의 앞에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런데 여기를 글로벌 좌표기로 바꿔보면 이제 앞쪽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렇죠. 이때 이걸 한번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자, 어디로 날아가나요?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죠. 즉 뭐냐면 공의 로컬 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날아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방향의 기준이 로컬 좌표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정은 플라잉 볼에 가면은 이 부분을 따릅니다. 현재 initial velocity in local space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을 로컬 스페이스로 잡아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꺼주면 글로벌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놓고 해 보면 현재는 이제 로컬은 이쪽이고 글로벌은 이쪽이죠. X 방향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해 보면 자, 글로벌로 되어 있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로컬 스페이스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게임이 플레이 되자마자 이 공을 여러 개 한번 복제해 볼게요. 여러 개. 그럼 이 공들은 생성되자마자 쭉 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즉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맨 처음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공이다. 다 이해가 됐을까요? 오케이. 이제 실제로 캐릭터가 공을 던져서 어떤 던지는 순간에 공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사실은 맨 처음에는 자 수로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던지면 자 요 위치에서 공이 만들어져서 나가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는 이제 공이 없다가 여기서는 공이 없다가 쭉 돼서 이 시점이 딱 되면 이 시점에서 공이 만들어져 가지고 쭉 나가게 하고 싶은 거죠. 어, 그러면 어, 요 타임에서 이 공을 스폰하면 되겠죠. 실시간으로 어떤 액터를 스폰하는 기능을 갖는 함수 혹시 다들 기억나나? 다 기억나죠? 어떤 거였죠? 스폰 액터 from 스폰 액터 from 클래스. 다 기억나죠? 스폰 액터 from 클래스. 요걸 이용하는 거야. 언제? 이 시점에서 스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얘기는 이 시점을 가리키는 몽타디 노티파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요쯤에서 조금 오른쪽에서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 요 시점에서 공이 만들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노트 파일을 만들어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노티파이를 추가합니다. 앞에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노티파이 윈도우를 추가했는데 그거는 이제 구간을 나타내기 위함이 있고 이거는 이제 특정 시점을 나타내기 위함이니까 윈도우가 아니고 그냥 노티파이 해가지고 몽타디 노티파이를 추가하면 된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름을 음, 자 릴리스라고 하면 되겠죠. 릴리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릴리스 시점이다. 공을 발사하는 시점이다. 놓는 시점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다. 좀 버그가 좀 있네. 릴리스 입력했는데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다시 몽타주를 껐다 켜볼게요. 이제 릴리스로 바뀌었네. 이런 좀 버그가 좀 있네. 사소한 버그가. 이 시점에서 공이 발사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이제 찾으려면 일단 여기 이제 공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없애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요 관심이 여기가 아니니까 인터랙션 그래니로 가서 이벤트 그래프에서 자 공을 던지기 이제 들어 던지죠. 던지다가 노티파이가 시작된다. 어떤 노티파이? 슬래시 윈도우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릴리즈라고 그랬죠. 릴리즈. 음, 그래서 릴리즈 시점에서 시작이 되면 그치? 그러니까 몽타지에서 이 시점이 시작이 되면 이게 이런 뜻이죠. 릴리즈 시점이 시작이 되면 이쪽으로 실행이 넘어온다. 그러면 여기 true라 그러면은 여기서 공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spawn
actor from class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BP 볼 flying 볼 flying 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노드는 음, 플라잉 볼이라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로부터 액터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그 만들어내는 위치를 지정해 줘야겠죠? 만들어내는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될까? 바로 여기서 만들어야겠죠? 이 시점에서. 여기는 뭐냐면 바로 요 손끝에 즉 볼에 여기가 뭐냐면 이 위치가 바로 요거죠? 볼의 소켓. 볼의 소켓에 해당하는 위치가 될 거야. 그래서 생성을 할 때 스폰 트랜스폼의 위치는 또는 위치에 대해서 자, 알려줘야 되는데 소켓의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get 소켓 월드 get 소켓 어떤 소켓이냐면은 스켈레탈 메시의 소켓이죠. 따라서 메시를 갖고 온 다음에 이 메시에 get 소켓 로케이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 그러면 이 메시가 갖고 있는 소켓을 갖고 와서 그 소켓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켓 이름은 아까 뭐였지? 볼 소켓이었지. 볼 소켓. 음, 볼 소켓. 그리고 요 리턴 값은 위치인데 여기는 지금 트랜스폼이지. 그냥 연결하면은 위치만 전달해주고 나머지 스케일과 로테이션은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원래 이 스폰 트랜스폼을 분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그거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그게 좀 번거로우면은 여기다가 원래 이제 트랜스폼만 나왔을 때 리턴 밸류 그냥 연결해 주면은 알아서 그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쪽으로 전달해서 트랜스폼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때 무조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릴리스 타임이 됐을 때 요 공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음. 그래서 컴파일하면 이제 볼이 만들어질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꽤 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러면 결국 몽타주가 플레이 됐을 때 이 시점에서 요 타이밍에 이 공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공은 음,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볼이 없다가 이 시점이 되면은 여기서 볼이 스폰이 돼가지고 만들어질 텐데 아까 우리가 만든 볼의 기능을 보면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현재 상태는 이니셜 스피드는 500으로 돼 있고 글로벌 스페이스로 움직이고 그리고 100이니까 X방에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실험을 좀 하기 위해서 이 값을 글로벌로 위쪽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위쪽 방향으로 그리고 요건 그대로 놔둡시다. 500. 자, 이렇게 만들면
얼핏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 글로벌로 이쪽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런가요? 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음, 자, 이제 플레이하고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음, 그런데 아쉽게도 공이 생기지만은 날아가지 않고 있죠. 음, 자,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음, 그냥 공을 한번 다시 여기에 배치해 본 다음에 위로 놓고 요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이 공을 이렇게 해볼게요. 요 바위 근처로 갖고 간 다음에 바위 근처로 갖고 간 다음에 현재 요거의 글로벌 방향이 이쪽 방향이 X 방향이니까 요거 그냥 보기만 해요. 해보지 말고 이렇게 놔두고 X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 X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시뮬레이트 해볼게요. 음. 자, 어떻게 되고 있죠? 플레이 시뮬레이션 하면은 가다가 벽을 만나면 딱 부딪혀서 멈춰버리지. 요 바운딩 박스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 플레이했을 때 누르면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공이 나와가지고 공이 나와서 위로 움직이려다가 부딪힌 거야. 어디 부딪혔을까? 뭐 자기 자신과 부딪혔겠죠. 자기 자신과 부딪혀가지고 딱 멈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뭔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좀 회피하려면 회피하려면 여기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 라이트 핸드에 들어있는 요 볼 소켓의 위치를 조금 충분히 이렇게 위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즉, 이 손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위로 놓아 보겠습니다. 볼 소켓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뭐 이 정도라도 충분할 것 같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뭐 아무리 얘가 뭐 휘저는다 그래도 이것과 뭐 좀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을 테니까, 그죠? 이 정도 시점에서 이 정도 시점에서 볼이 나오게. 그리고 플라잉 볼은 만들어지면 현재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에 방향으로 잘 날아가죠. 음, 잘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을 보고 던지면 역시 지금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날아가지. 그 이유는 현재 여기서 이쪽 방향이 글로벌 X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르면 다 오른쪽으로 다 날아갑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나? 다 글로벌 X 방향으로 현재 날아가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걸 수정하려면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요 공에 대한 초기 속도를 만들어 줘야겠지. 여기서 그게 핵심이야.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 보려면 플라잉 볼에서
이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음, 바로 요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바로 작동하면은 조기 설정된 대로만 날아갈 테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슬라이드에 써놨지만 오토 액티베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오토 액티베이트는 공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벡터가 생성된 시점에서 바로 활성화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일단 이 오토 액티브를 끄는 거죠. 끄면은 일단은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는 그 현재의 액터에 대해서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에서 오토 액티베이트를 찾아서 오토 액티브를 꺼줍니다. 그러면 일단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타일 무브먼트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자,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가만히 그대로 있죠?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작동을 시켜 볼 텐데 작동을 시킬 때 방향을 정해야겠지. 방향. 즉 지금은 상태로서는 작동을 시켜봐야 글로벌 스페이스에서 X 방향으로만 날아가게 될 거라고. 따라서 작동을 시킬 때 이 벨로소티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 그렇지. 그레니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요 값을 조절해 줘야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걸 좀 다 정리하면 어쨌든 이 속도를 요 방향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실제 시작되면 요 방향 값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인터랙션 그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맨 처음에 볼을 스폰한 다음에 이어서 자 스폰 시점에서는 이제 액티베이트가 활성화 안 되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얘를 활성화시켜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라잉 볼에다가 함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함수를 추가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여기서 이 속도 값을 받아와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 속도라는 게 결국 방향인데 이 방향은 그레니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요 플라잉 볼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 자, 이럴 때 요 방법이 아주 재밌고 편합니다. 스폰 액터 할 때 사실은 뭔가 필요한 파라미터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살펴볼게. 자, 플라잉 볼 가가지고 마이 블루프린트에서 변수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요 방향, 요 이제 변수를 밑에서 베리어블 추가할게요. 추가하기를 flying direction 이렇게 하겠습니다. flying direction 날아가는 방향. 그래서 요거의 값을 이제 벡터로 바꿔줘야겠죠? 벡터로. 음, 벡터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 플라잉 디렉션에 대해서 인스턴트 에디터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자 요거 요 바로 요 옵션인데
expose on spawn. 요거는 이 변수 값을 이 클래스로부터 액터를 만들 때 그 시점에서 노출시키는 겁니다. 밖에서 그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expose on spawn을 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도 한번 해주고 그랜으로 돌아가서 여기 플라잉 볼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잠깐 닫고 다시 플라잉 볼을 찾아서 플라잉 볼을 찾아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플라잉 볼 이렇게 연결할게요. 밑에서 지금 내 경우는 실습 때문에 플라잉 볼을 많이 만들어 나가서 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구별을 못 해줘 가지고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니까 난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플라잉 볼 하면 아마 하나만 나올 겁니다. 나는 플라잉 볼을 여기서 선택해서 이쪽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와 달리 어떤가요? 여기에 플라잉 디렉션이 생겼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 플라잉 볼 벡터를 생성할 때 이 플라잉 디렉션의 초기 값을 요 핀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요 핀이 생기는 거야. 그치? 왜 생겼냐면은 플라잉 볼을 만들 때 우리가 플레잉 디렉션이라는 내부의 변수에 대해서 인스턴스 에디터블로 체크하고 익스포즈 온 스폰 했기 때문에 즉 스폰할 때 노출한다. 그렇지? 스폰할 때 노출이 된 거지. 바로 이 변수의 이름이 변수가 노출이 된 거라고. 그러면 이 플라잉 디렉션에다가 알려주면 되겠지. 바로 할머니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을. 그래서 이쯤에서 get actor forward vector를 해주면 할머니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디렉션이 날라오겠죠. 음,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방향이 전달이 된 거야. 글로벌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이걸 받으면 플라잉 볼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 이벤트 비긴 플레이에서 필요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즉, 요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에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자, 여기에 이니셜 벨로시티 있죠? 어, 여기서 벨로시티, 벨로시티를 자,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요 속도의 값을 방향 어느 쪽으로 현재 기본 방향은 1땡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거를 어떤 거 플라잉 디렉션으로 전달된 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전체 맥락이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꿔준 다음에 요 프로젝타일 무브먼트에 대해서 액티베이트 시켜주면 되겠죠. 액티베이트 활성화. 맨 처음에 꺼져서 실행되는 거니까 활성화.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전달이 되겠지. 다 됐을까요? 음, 즉 생성할 때 요 방향을 바깥에서 전달해 주고 그 값을 프로젝탈 무브먼트의 벨로시티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활성화 시키면 전달된 방향으로 즉 할머니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이 발사가 될 거라고. 그치? 해봅시다.
플레이. 자, 지금 벽에 부딪혔죠? 그러면 음, 초기 속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플라잉 볼에 가볼까요? 음, 초기 속도가 500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네. 요 이니셜 스피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도큐멘트를 좀 살펴보면 이 이니셜 스피드는 맨 처음에 바로 오토 액티베이션 될 때만 요 값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아무리 바꿔준다 그래도 어, 이 이니셜 스피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요거를 자동으로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액티베이트 시켰잖아. 그럴 때는 요 이니셜 스피드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새로 설정한 즉 프로젝타일 무브먼트의 이, 이 속도값만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플라잉 디렉션 방향이 그러면 아무리 커봐야 크기가 1이니까 그 속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잉 디렉션을 그냥 해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니셜 스피드를 곱해 주겠습니다. 이니셜 스피드를 그래서 그래서 요 이니셜 스피드를 여기다 곱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번거롭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인터랙션 그래니에서 전달을 할 때 get forward 벡터를 그냥 전달하지 말고 여기다가 아, 이름도 좀 바꿀게요. 플라잉 디렉션이 아니고 음, 플라잉 디렉션이 아니고 이름을 플라잉 벨로서티 속도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날아가는 초기 속도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인텔그레니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 변수가 다시 좀 이상해졌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플라잉 벨로서티가 표시가 되도록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방향일 뿐이니까 여기에다가 좀 값을 곱해야겠죠? 곱하기 멀티플라이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이건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 어, 속도를 좀 만들어 주려면은 이 크기를 좀 곱해서 키우면 되겠죠? 그런데 XYZ 각각을 다 곱해야 되니까 같은 값으로 이걸 선택하지 말고 그냥 얘를 플롯으로 바꾼 다음에 200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200cm per sec의 속도가 되겠죠. 이 값을 플라잉 벨로시티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플라잉 볼에서는 이 플라잉 벨로시티를 받아서 액티베이트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가 됐네요. 애시당초 좀 요 이니셜 스피드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 이니셜 스피드는 요 프로젝타일 무브먼트가 맨 처음 자동 활성화 됐을 때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후에 활성화 시킬 때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 점을 명심하면 되겠다. 이제 플레이 해보면
던져볼까요? 자, 날아가죠? 그쪽 방향으로 앞으로 가서 또는 왼쪽 바라보면서 던지면은 그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속도가 좀 더 마음에 안 들죠?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속도를 200이 아니고 한 600 정도로 해볼게요. 600. 음, 그리고 플레이. 자, 던져볼까요? 좀 앞으로 날아가죠? 쭉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죠? 날아갑니다.